대한난민 정착기를 취재한 김영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 국내 난민들의 삶을 집중 취재했는데 앞에서 보니까 녹록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난민 인정자라고 한다면 그 사회적으로 편견이 잡힌 게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된다라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까 이런 오해와는 달리 이 난민 인정자들은 인정을 받아서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지 어떤 법적인 제도나 이런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보셨듯 그야말로 이렇게 각자 도생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마저도 쉽지 않은 거 보셨을 겁니다. 한 난민 같은 경우에는 박해는 피했지만 어떤 강제 노역을 피하지는 못했다라는 식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인종별로 또 출신 국가별로 대륙별로 모여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 난민들이 공동체를 이뤘다라고 하면 어떤 그들만의 어떤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만났던 난민들의 대부분은 어떤 고마움을 가지고 이 나라의 고마움을 가지고 이바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 지역의 비아프라 공동체라고 있는데요. 이들은 나이지리아 남동부에서 있는 소수민족 공동체인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초반에 보면 이런 손세정제나 이런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것을 직접 공수를 해서 지역사회에 나눠주기도 하고 단체 헌혈에도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적극적으로 봉사에 나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또 난민들끼리만 모여 살면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또 자칫하면 고립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난민 인정자들이 커뮤니티나 지원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한국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한국인과 난민들의 이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도 좀 멀어지는 것을 보였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취재팀은 난민 인정자들과 또 한국인들이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한국인들은 난민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한편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인들의 생각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런 난민에 대한 편견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한번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난민으로 오는 거는 돈 벌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해요. 조금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난민이라고 뭐 다를 게 아니라 그냥 국적만 외국인이고 한국에서 보호를 해주는 그죠. 일반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난민과 우리 한국인들이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 천주교 의정부 교구에서 펼치고 있는 일본당 일난민 운동에서 해답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정부 교구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이주민 비율이 높은데요. 여기서 본당에서 지원한 활동가들이 난민 가정과 직접 연을 맺고 교류하는 활동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에 따라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소소하게 반찬을 나누기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멀게만 느껴졌던 난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거죠. 의정부교구 난민 돌봄 사업은 벌써 100명 넘는 활동가들을 배출을 했고요.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이렇게 난민들과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난민들의 정착을 취재한 김형준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